네이버 블로그 그거 해봤자 돈 안 돼. 체험단 다니는 거 시간만 많이 들고 결국 돈이 안 되잖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김동글이고요.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으로 생활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다방면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좀 세게 말하면 이제는 체험단이 지겹다. 내가 들이는 수고에 비해서 받는 게 적은 것 같다. 몸값을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찍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처음 체험단 선정 문자를 받으면 되게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허니브레드 하나만 먹어도 너무 즐겁고 신기하고 와, 이런 걸 내가 봤다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100번 하다 보면 점점 무뎌집니다. 스레드에서도 이제는 좀 더 좋은 식당이나 남들 받고 싶어하는 물건 이런 거 받고 싶은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댓글을 봤어요.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방문자 수가 한 500 되니까 이제 한우랑 초밥 이런 거는 계속 매주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참치 코스 요리도 좋은데 예약해야 되지,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음식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지, 좀 지쳐가지고 이제 슬슬 집에서 좀 받아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품 리뷰로 가도 이게 끝나지 않아요. 제품 리뷰는 방문형 체험단보다 훨씬 경쟁이 세잖아요. 더 작은 제품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앞머리에 바르는 노세범 크림 하나만 받아도 너무 신기했고 염색약 하나만 받아도 행복했는데 이젠 점점 제품이 커져가지고 퇴근하고 택배 박스가 문 앞에 수북하게 있으면 되게 감사하긴 한데 마음이 탁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 마감 다 지키려면 오늘도 유튜브 한 번 못 보고 작업만 해야겠구나. 바로 촬영부터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체험단 단계 거의 처음 시작하고 1년 가까이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문자 수 올린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몇천 단위 들어가니까 별로 변하지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그때 도전했고 됐죠. 근데 그거 된 다음에도 변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때 말렸잖아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만 음악 블로그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돼도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험단 하는 거 똑같고 리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한테 기본적으로 원고료 2만 원 얹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체험단만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 이 단계에서 막혀 있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은 진짜 쉽다고 생각을 하고 한두 달만 하면 마사지, 피부관리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현금 수익화 단계로 넘어가는 건 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냥 체험단만 10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블로그로 즐겜 하고 싶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서 만족한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하시면서 포스팅 시간 단축하고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뭔가 좀 갇혀있는 기분이고 성장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당신이 지금 자잘한 체험단만 맨날 한 이유, 더 좋은 제품 받을 수 없고 현금 원고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방문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좀 당연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진짜 적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평택의 피부관리 원장님을 도와서 체험단 선정을 한번 해봤는데 가장 높은 분이 하루 방문자 수가 400명대였고요. 100명에서 200명대가 제일 많았고 하루에 8명 오는데 체험단에 신청한 분도 있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생각보다 진짜 적었고 일 방문자 수 150 이상으로 줄이면 거의 다 빠지더라고요. 블로그 하는 분들 중에 일 방문자 수 개념이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은데 저처럼 개인 수익화 블로거로서 부수익을 좀 얻고 싶은 경우 방문자 수는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나 방문자 수 적다. 근데 어떻게 올리는데?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발행량이 너무 적어요. 글을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면서 방문자 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90개에서 적어도 60개, 많으면 120개도 쓰죠. 하루 방문자 수는 4,000명에서 5,0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말고는 이 정도 올려야 방문자 수가 나옵니다. 포스팅 하나 하는데 2-3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퇴근하고 이걸 다 쓰냐고요? 글 쓰는 시간은 줄이면 됩니다. AI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 줄 글이랑 힘 뺄 글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30분 딱 정해놓고 글을 쓰고 퀄리티 좋은 글 쓰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일단 지속이 되는 게 먼저예요. 내 기준에 충족한 글만 올리겠다고 하다가 2025년에 결국 글 3개 쓰고 블로그 그만두면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올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퀄리티의 글을 지속해서 쓰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 퀄리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 달에 이렇게 몇 번 올리는 게 나으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하고 스레드하고 운동하고 경제 공부하고 책 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선이에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빼시고 많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 낮은 분들 특징이 키워드 개념이 없어요. 키워드가 뭐냐? 네이버 검색창에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고요.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하지만 메인은 검색입니다. 여러분도 네이버에 뭐 필요할 때마다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 비전동 피부관리라고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가 그 화면에 어딘가에 있어야 누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키워드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제목을 짓고 글을 쓰면 검색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냥 네이버 지도에서 특정 장소에 연결된 리뷰 눌러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서치피드 같은 거 넘기다가 거의 우연히 누르는 분들, 또는 답방하러 온 이웃들, 나한테 댓글 달았네? 이 사람 블로그 가서 댓글 달아줘야겠다, 그런 분들이 거의 다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블로그 오래 했고 글도 많이 썼고 발행량도 괜찮고 제목도 괜찮고 키워드도 웬만큼 잡는데 방문자 수가 적은 경우, 이런 분들 하루에 방문자 수 한 200명대? 거기서 멈춰 있거든요. 진짜 한 100명 봤는데 100명 다 방문자 수를 올리기 위한 글을 아예 안 씁니다. 체험단만 써요. 아니면 일기만 써요. 스레드에서 실제로 본 댓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블로그는 매일 글 써야 한다는데 그러면 체험단을 매일 다녀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체험단 후기만 계속 맨날 써도 방문자 수가 오르지 않아요. 평택 비정동 피부관리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열변을 토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폭발적으로 그 트래픽을 얻어올 수 있는 그 화제성 있는 글들, 이거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가면 나옵니다. 블로그 통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트렌드, 설정 순 보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화제되는 글들 볼 수 있고요. 이거 말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거, 네이버 기사에 뜨는 거, 그런 게 화제성 있는 글들입니다. 아니면 잔잔바리로 트래픽이 오래가는 그런 정보성 글들, 카카오톡 지갑 탈퇴 방법, 가방 순위 뜻, 축의금 액수,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하는 글들, 그걸 써야 방문자 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한 거, 직접 한 거, 경험한 거, 본 거, 먹은 것만 글로 쓸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만 되면 됩니다. 산정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내가 알아본 과정, 산정 검사 지원받는 법, 내가 김치냉장고를 산 적이 없더라도 1인 가구용 김치냉장고를 알아본 과정, 그걸 쓰셔도 되고요. 요새 연말이니까 건강검진 관련된 거 쓸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또 리뷰를 할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놓고 한 번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반복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한 것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재가 계속 떨어지고 블로그 하시는 그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해결책 알려드리면요. 너무 중요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통계창을 가세요. 통계창에 가서 어떤 포스팅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글이 내 블로그의 효자,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내 블로그 체급에 딱 맞는 그런 황금 키워드인 거죠. 그리고 혹시 방문자 수 위젯 이거 공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셔야 돼요. 블로그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가서 방문자 그래프 위젯 켜시면 되고요. 체험단 같은 걸 통해서 생활비 절감할 생각이 있다면 이걸 꼭 하셔야 담당자들이 여러분 블로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로그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원래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고 낮으면 그냥 안 뽑는 분들이 있었는데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네이버가 블로그 지수 데이터를 못 보게 막았어요. 그 API를 이제 안 줘가지고 각종 지수 사이트에서 지수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체험단 떨어졌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주제랑 관련이 좀 적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방문자 수 나 높다. 나 몇천 명인데 근데도 블로그 돈이 안 든다. 딱 저 같은 케이스죠. 저는 2023년 1월에 블로그 시작했고요. 그 전 데이터는 날아간 상태고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명 왔습니다. 한 달에 3,000명 온 건데요. 이때가 네이버 인플루언서 하느라 약간 방문자 수 떨어졌을 때고 체험단만 한 건 비슷했어요. 음악 블로거에서 피크를 찍은 달은 2024년 4월인데요. 이때 한 달에 23만 명 왔고 하루에 10,000명 오는 날이 꽤 많았습니다. 그 후로 테크 블로거 되면서 6,000~7,000 명이었고 지금은 4,000명, 5,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일반 블로거 때 이만큼 받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때 이만큼 받았으면 테크 블로거 처음 됐을 때 이만큼 받고 1년 지나고 지금 이만큼 벌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높으면 제한 많이 받는 거 많은데 제 경험상 정비례하는 거 아니고 다른 요소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상업적 키워드와 리뷰 퀄리티, 그리고 주제 전문성. 강의에서도 정말 강조한 포인트입니다. 상업적 키워드가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음악 블로그 시절 르세라핌 신곡, 방탄소년단 신곡, 바이올린 독학하는 법 이런 글만 올렸는데
저 같은 블로거인데 갑자기 업체에서 이런 온풍기를 주진 않겠죠. 제 블로그에 하루에 10,000명이 와도 온풍기를 잘 주진 않아요. 온풍기를 받고 싶으면 이런 관련된 리뷰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이 비슷한 주제의 글이라도 써야 돼요. 검색했을 때 보여야 돼요. 광고주분이나 아니면 대행사분이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미니 온풍기로 안 돼도 괜찮아요. 원룸 미니 온풍기, 소형 미니 온풍기, 내돈내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그 모니터링에 걸려야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바로 상업적 키워드예요. 일단 여러분이 받고 싶은 제품 있죠. 그런 거부터 글을 쓰세요. 믹서기를 받고 싶은데 믹서기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믹서기 알아보는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매장에 가서 알아보고 사진 찍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캡처해서 쇼핑 커넥트까지 걸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쓰는 거 찍어서 올려도 되고, 친구 집 써도 되고, 사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니면 믹서기가 없으면 에어프라이기라도 쓰세요. 주방 가전이라도 써서 프롤로그에 사진 이쁘게 넣어놔야 체험단 뽑을 때 뽑는 사람이 좀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의 제품 체험단을 많이 하면 이런 초기 비용을 확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키보드 너무 좋아하는데 원고리 없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점 올리고 있거든요. 글도 사진도 키워드도 엄청 신경 써서 썼어요. 내 포트폴리오니까. 이런 리뷰를 계속 하시면서 제품 리뷰에 익숙해져야 되고 사진과 글 퀄리티를 조금씩 올려가야 합니다. 이런 퀄리티랑 방문자 수, 상업적 키워드까지 있으면 연락 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컨택 오는 그 단계에서는 내 블로그를 잘 꾸며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특정 주제에 전문성 있는 블로그처럼 보이는 세팅 방법,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글을 써라. 이제 여러분은 체험단 글만 매일매일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체험단 글,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글, 체험단인데 나중에 내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글, 그리고 내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걸 이런 식으로 목적을 나눠서 그 비중을 맞춰서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방문자 수가 좀 낮은 게 사실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가가지고 더 글 많이 써야 되고 저의 효자글들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 요새 제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글들이 많아요. 조회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조회수 100명도 50명도 안 되는 글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공부한 과정을 남기고 싶어서 쓴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기록해서 나한테 더 남는다면 그것도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김동글 성장기라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검색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 보신 분들이 이제 김동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블로그를 배울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른 블로그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시야가 넓어졌으니까 다른 사람 블로그를 보면서 이런 정보성 글을 많이 써서 방문자 수를 높이는구나. 이 글은 시간 적게 들여서 빨리 쓴 글이고 이 글은 사진 열심히 찍어서 원고를 받고 쓴 글이구나. 이런 구도를 쓰니까 참신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보진 않는데 처음 어떤 제품 리뷰할 때는 검색을 해서 위에 뜨는 블로그를 보거든요. 그럼 사진 진짜 잘 찍은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바로 돈부터 벌고 싶은 분들은 쇼핑 커넥트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광고주 제안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거든요. 내가 글을 올려서 그 링크에서 팔리면 되니까. 쇼핑 커넥트 하는 법에 대한 2가지 방법은 이 2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면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체험단 계속 하시면서 제가 말했던 체험단이 지겨운 수준까지 슬슬 내 몸값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험단 신청하고 다니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리뷰 많이 하는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고 포트폴리오로서도 역할을 할 거고 블로그 쓰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 과정에서 키워드 공부를 해서 검색 유입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블로그가 성장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이버 블로그로서 몸값을 올리는 법, 진짜 돈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봤는데요. 부디 이 영상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용기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수익화가 안 되고 늘 똑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한 거고요. 지금 딱히 블로그로 돈 벌 생각이 없고 일단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기만 써도 아무 글이나 올려도 되고 매일 하나씩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블로그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람과 재미를 준다면 그걸로도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지 않아도 방문자 수가 높지 않아도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블로그 생활 정말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김동글 블로그 강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블로그 보면서 벤치마킹 하라고 했는데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 강의 오시면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무료 정보를 보고 스스로 좀 해본 상태에서 좀 다음 단계를 노리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료니까. 제 강의가 엄청 고가는 아니지만 100만원치는 얻어가겠다. 100만원치. 그 정도 생각 가지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블로그 로직, 스마트 블록, AI 활용법, 블로그 수익화 방법, 쇼핑 커넥트 이런 거 다 제대로 알려드리거든요. 막상 이제 수익화 시작해도 혼자 하면 막힐 때가 진짜 많아요. 메일 하나 오면 답장 뭐라고 해야 되지, 얼마를 불러야 되는 건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인지, 그런 예민한 정보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고 멘토 역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새해에 열의를 갖고 시작하고요. 총 8번 온라인을 만났는데 4번은 강의, 4번은 피드백이랑 질의응답입니다. 강의 기간 동안 포스팅 30개 성공하시면 환급해드리는데 다 환급해드리고 싶거든요. 한 달에 30개는 쓸 수 있다. 그런 분들 추천합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못 오신 분들은 녹화본 다 드립니다. 단톡방에서 매일매일 블로그 얘기합니다. 각종 자료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주제를 못 정하신 분들, 한 달 동안 매주 피드백하면서 돈이 되는 주제와 관심이 있는 주제, 교집합에 있는 거 좀 찾아드리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모집은 다음 주 금요일 12월 19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창에 있는 구글 폼에 메일 남겨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재밌게 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